안녕하세요. 평택대 NCS 직업기초역량실무 제5강 NCS 활용 능력 중심 채용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력 중심 채용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채용에서 변경된 채용이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에 대한 혼란을 가중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존 채용에서 변경된 채용은 열린 채용, 오디션 전형, 소셜 리크루팅이라는 이러한 변경된 채용 방법이 채택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새로운 방법들이 효과적인 것이 되지 못했던 것이 바로 NCS 활용 채용 방식이 도입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린 채용에서는 특별한 학력 요건, 자격 요건 없이 모든 구직자들이 채용 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고요. 오디션 전형에서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의 자기소개 동영상을 기재하여 끼와 역량을 평가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소셜 리크루팅 같은 경우는 미션을 수행하면서 나 자신을 표현하고 다수의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 스펙 중심의 서류 심사를 대체하는 방식을 활용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된 채용 방식인 열린 채용이나 오디션 전형이나 소셜 리크루팅 같은 이런 채용 방식이 오히려 구직자들의 그 반응을 보면은 더 혼란스러워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스펙 초월 채용에 명확한 평가 기준이 부재하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존의 채용 방식에 비해서 절차가 번거롭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서 오히려 구직자들을 더 힘들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펙 초월 채용이 또 다른 스펙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죠. 최근 스펙을 초월한 채용 기조에도 불구하고 스펙 쌓기의 그 열풍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능력 중심 채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능력 중심 채용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의미를 보면은 채용 대상 직무를 NCS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직무의 상세 내용 및 직무 능력 평가 기준을 정하여서 사전에 명확하게 공지하며 해당 평가 기준을 토대로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 방식을 의미합니다. 또 NCS를 기반으로 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가 산업별, 수준별로 체계화 및 표준화한 것입니다. 또 NCS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NCS 통합 포털 사이트의 www.ncs.go.kr에서 능력 중심 채용 사이트
또는 onspec.ncs.go.kr에서도 충분하게 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직무 능력을 보면은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통적인 직업 기초 능력,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인 지식, 기술, 태도인 직무 수행 능력 등으로 구성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능력 중심 채용 개념에서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절차를 보겠습니다.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기본 전형이라고 해도 맞는 것이죠. 먼저 채용 공고를 볼 수 있고, 두 번째 NCS 기반 서류 전형, 세 번째 NCS 기반 필기 전형, 네 번째 NCS 기반 면접 전형, 이런 방식으로 기본 전형이 진행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NCS 능력 중심 채용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능력 중심 채용 이해는 5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기본 전형 절차에 대해서, 두 번째는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전형별 변화 내용에 대해서, 세 번째는 능력 중심 프로세스인 기대 효과에 대해서, 네 번째는 능력 중심 채용 프로세스인 채용 절차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능력 중심 채용 프로세스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력 중심 채용 이해의 첫 번째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기본 전형 절차를 보면은 4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첫째는 채용 공고를 하고요. 두 번째는 NCS 기반 서류 전형을 하고요. 세 번째는 NCS 기반 필기 전형을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NCS 기반 면접 전형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 중심 채용 이해에서는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전형별 변화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채용 방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채용 방식에서 채용 공고는 단순 정보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사항, 학력, 지역, 또 직무와 무관한 스펙이 많이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봉사, 토익 이러한 등등을 많이 서류 전형에 반영했습니다. 필기 전형에서도 보면은 인성, 적성 평가, 지식 중심 전공 필기 시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했고요. 면접 전형에 있어서는 비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 성장 배경, 직무와 무관한 질문들을 가지고 면접을 진행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NCS 기반한 능력 중심 채용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NCS 기반 채용 공고를 보면은 채용 분야별 필요한 직무 능력을 사전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모집 직무별로 직무 설명 자료를 첨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NCS 기반한 직무 관련
항목을 요구합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자격, 경험 및 경력, 자기소개서 등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NCS 기반한 서류 전형은 직무 능력 중심의 필기평가, 즉 직무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네 번째로 NCS 기반한 서류 전형은 직무 능력 평가 중심하고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능력 중심 채용 이해에 있어서 세 번째 능력 중심 채용 프로세스인 기대 효과를 보면은 실제적이고 상세한 직무를 소개하게 합니다. 기관별 입사 지원자들에게 지원자의 실제적인 내용과 요구를 제시하고 직무 적합 여부를 자기가 평가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직무 요구에 맞는 능력 개발 동기화로 유도하고 직무 부적합자의 지원을 사전에 회피하도록 돕게 합니다. 두 번째 선발 정확성을 보면은 직무 요구와 개인 능력의 부합도가 제고되어서 적정 측면에서 우수한 지원자를 선발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선발 공정성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높은 평가 요소와 선발 도구들을 사용하여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원자의 선발 절차 수용성입니다. 채용 과정과 채용 결과에 대해 수긍하고 채용 과정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능력 중심 채용 이해에 있어서 네 번째는 능력 중심 채용 프로세스인 채용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NCS 구성 요소를 보면은 먼저 분류 체계에 있어서 직무 유형 중심의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단계적으로 구성합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합니다. 두 번째로 NCS 직무 표준 정보에 있어서는 직무 능력 단위 요소, 수행 준거, 지식, 기술, 태도 세분화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NCS 직업 기초 능력 부분에서는 직업인이라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죠. 채용 절차의 두 번째 직무 프로파일을 도출하게 하는 것이죠. 2일 직무 내용 채용, 즉 채용 증원이 요구되는 직무 및 직무 역할을 보게 하고요. 또 사람 직무 요건에 있어서는 채용이나 충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요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채용 전형에 있어서는 채용 전에 모집을 공고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전형, 서류 전형을 하고 2차 전형, 필기 전형을 하고 3차 전형, 면접 전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능력 중심 채용 이해의 마지막 다섯 번째는 능력 중심 채용 프로세스인 채용 프로세스를 보여주겠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채용 공고문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채용 분야나 인원, 또 응시 자격, 우대 사항, 또 채용 절차와 일정, 기타 유의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공고문에서는 채용 분야,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및 NCS 분류 코드, 능력 단위 및 NCS 분류 코드, 직무 수행 내용, 필요 지식, 필요 기술,
직무 수행 형태도, 직업 기초 능력, 참고 사이트 등을 게재해서 지원자들로 하여금 정확한 자기 이해를 하고 지원하도록 돕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채용 공고문에서는 그냥 보편적인 것만 얘기한다고 하면은 NCS 기반한 능력 중심 채용 공고문에서는 정확하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까지 구분하여서 지원자의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NCS 능력 중심 채용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이 능력 중심 채용 프로세스는 몇 가지를 진행이 되냐면은 한 7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첫째는 입사 지원서, 둘째는 입사 지원서 분석, 세 번째는 경험 및 경력 기술서, 네 번째는 자기소개서 및 분석, 다섯 번째는 직업 기초 능력, 직무 수행 능력, 필기 평가, 여섯 번째는 NCS 기반 채용 프로세스 면접 방향, 마지막 일곱 번째는 NCS 기반한 채용 프로세스의 면접 특징, 이렇게 한 7가지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입사 지원서입니다. 인적 사항, 지원자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 구성하였습니다. 교육 사항에서는 학교 교육이나 직업 교육 혹은 기타 교육 등을 기재하게 하고요. 직무에 대한 지원자의 관심과 노력을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교육은 학교와 학교 위의 기관에서 개인이 이수한 교육 과정 중에 지원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교육 과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양, 전공 또는 사이버 교육, 기타 훈련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자격 사항에 있어서는 지원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해당 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만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력 사항 혹은 경험에 있어서는 직무와 관련된 경력이나 경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 및 면접 전형 시에 활용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력과 경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력은 금전적인 보수를 받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경험은 금전적 보수는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으로 교육 과정 내 수행평가 및 과제 수행 활동, 팀 프로젝트, 연구의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직무 능력 부분을 보면은 NCS 이전에는 개인 스펙 중심 지원서, 학력, 학벌, 어학연수, 해외연수, 동아리 활동 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NCS 이후에는 직무 요건에 연계된 능력 중심 지원사, 또 직무 관련 교육 사항, 자격 사항 위주로 중시하게 본다라는 것이죠. 자기소개의 부분에서 보면은 NCS 이전에는 봉사활동, 가족사 이런 자기 개인적인 것과 관련된 그런 자신의 일대기 형식의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NCS 이후에는 직무 관련한 자기소개, 경력사항, 또 직무 관련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프로세스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입사 지원서 분석입니다. 입사 지원서 분석의 첫 번째 교육 사항에서는 그 내용은 직무 지식 관련 학교 및 직업훈련 기관 교육을 중요시하고요. 평가 부분은 학교 교육 수강 과목 숫자 몇 과목을 수강했느냐, 또 직업훈련 기관 교육 과정 이수 현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격사항 분야에서는 내용은 직무 관련 국가공인기술 또 전문 민간 자격 중 선택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평가는 자격증별 중요도를 조사해서 자격별로 배점표 개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사항 분야에서는 내용은 조직에 소속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정한 급여를 받았던 사실을 작성하게 하고 있고요. 평가는 직무 관련 경력의 총 기간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 활동 사항 분야에서는 내용은 일정한 급여 없이 직무와 관련했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있고요. 평가는 직무 관련 활동의 기간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능력 중심 프로세스에서 세 번째는 경험 및 경력 기술서 분야입니다. 먼저 NSS 기반 경험 및 경력 기술서 목적은 NSS 기반 직무 능력 속에서는 입사 지원서에서 작성한 경력 혹은 경험에 대해 당시 맡았던 과제, 역할 및 주요 수행 업무, 성과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NSS 기반 경험 및 경력 기술서 활용을 보면은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은 입사 지원서 내 경력 및 경험 항목에서 작성한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면접 시에 지원자 이해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경험 및 경력 기술서 작성하는 데 한 예를 들어 살펴보면은 경험 기술서 작성의 예는 첫째, 입사 지원서에 기술한 직무 관련 경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고 있고요. 둘째는 본인이 수행한 활동 내용, 조직이나 활동에서의 역할, 활동 결과에 대해 작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경력 기술서 분야에서 보면은 첫째는 입사 지원서에 기술한 직무 관련 경력을 상세히 기록하게 하고 있고요. 둘째, 본인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된 활동과 경험을 기록하게 하고 있고요. 셋째, 수행 내용 및 역할, 구체적인 행동, 주요 성과 등을 작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의 예를 들어보면은 첫째, 직무 관련 경험과 직무 동기를 기록하게 합니다. 둘째는 조직 적합성, 핵심 가치, 인재 사항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무 적합성, 즉 직무 역량, 자기소개서를 직무와 관련한 내용으로 질문 형식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능력 중심 프로세스에서 네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기소개서 및 분석 분야입니다. 교육 사항에서 보면은 학교 교육은 제도화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고등교육을 의미하고요. 또 질문 사항에 학생들께 해당하는 부분들을 5가지 과정을 통해서 체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경영, 경제, 회계, 무역과 관련된 학교 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둘째, 통계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셋째, 경영 전략, 평가, 성적 관리와 관련한 학교 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넷째, 인사, 조직 관리와 관련한 학교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가? 다섯째, 광고, 홍보, 매스컴과 관련한 학교 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직업교육의 분야에서는 또 5가지의 질문을 하게 하는데, 첫째, 경영, 경제, 회계, 무역과 관련된 직업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둘째, 통계 관련한 직업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셋째, 경영 전략, 평가, 성과 관리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넷째, 인사조직 관리와 관련한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다섯째, 광고, 홍보, 매스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질문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소개서 및 분석에서 교육사항에서는 학교 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해서 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무 능력과 관련된 자격사항 분야에 보면은 이 자격은 직무와 관련된 자격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4가지의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체크를 하는데요. 첫째, 국가 기술 자격을 갖고 있는가? 둘째, 개별법에 의한 전문 자격인가? 셋째, 국가 공인 민간 자격인가? 네 번째, 기타 자격인가? 자신의 자격을 체크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격증 중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 경력사항 분야에서는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 기간 일했던 이력을 의미한다고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죠. 두 번째, 기업 조직에 소속되어 경영 기획, 능력 단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또 세 번째, 기업 조직에 소속되어서 경영 평가, 능력 단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네 번째, 기업 조직에 소속되어 홍보 능력 단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직무 관련한 기타 활동들을 또 체크하게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직무 관련 기타 활동은 직업 외적인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하고요. 산학, 팀 프로젝트, 연구회, 동아리,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재능 기부 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경영 기획, 능력 단위와 관련된 활동들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경영 평가 관련 활동들을 또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홍보 관련 활동들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것을 체크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분석하게 합니다. 자기소개서 분석을 위해서 질문을 통해서 나 자신의 소개서를 정확하게 체크해 보게 하는데요. 보통 한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분석하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최근 5년 동안 귀하가 수행한 직무 중에서 최상의 직무 수행 능력 발휘를 한 경험이 있으면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번째는 직무 수행을 통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으면 서술하세요. 세 번째는 입사 관련 직무 분야와 연계하여 우리 회사에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기술하세요. 네 번째는 귀하의 능력에 대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 회사를 통하여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기술하세요 라고 이렇게 4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내 자신의 속에서를 분석해 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능력중심 채용 프로세스에서 5번째는 직업 기초 능력, 직무 수행 능력 필기 평가 부분입니다. 첫째 특징을 보면은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직업 상황, 기초 직업 능력, 행동 중심의 이 3가지로 척도를 기준하여서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3가지를 좀 더 살펴보면은 먼저 직업 상황,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직업적 맥락을 문항에 반영하여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초 직업 능력 부분은 기존의 인성, 적성 검사에서 이루어지던 구직자의 인지 능력의 그 평가보다는 실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중심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행동 중심 분야에서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업인들을 대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 2번째는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즉 직업 기초 능력, 직무 수행 능력 필기 평가입니다. 먼저 활용 부분에 보면은 채용 모집 분야에 따라 중요시되는 직업 기초 능력을 선택하여 활용 가능하며 대규모 일반 공채 시 1차 평가 전용으로 활용 가능하게 합니다. 출제 방향은요, 일반적인 지식 측정 위주의 평가가 아닌 해당 기관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 기초 능력을 실제 직무 환경에서 어떻게 발현할 수 있는지를 창의적으로 평가합니다. 출제 방법은 해당 기업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 기초 능력 평가 문항 출제를 위해서 공공기관 실무자 또 NCS 전문가가 채용을 해서 문항 개발 또 전문가 간의 협업을 통해서 문항 출제로 채용 도구의 객관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게 합니다. 필기시험의 변화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직무 상황에 제시를 하는데 직업적 개연성 및 구체적 미션을 제공합니다. 문항에서 제시되는 상황은 직업적인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항의 발문에서는 문항에 제시된 직무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사항, 목적, 수행 이유, 관련 업무들도 함께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필기시험의 변화에서 2번째는 직무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능력을 평가 문항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죠. 이는 실제 업무 상황에서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필기시험의 변화 다음에 4번째는 그간의 필기시험과 NCS 평가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실무 능력을 보면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직 및 직무 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문제 해결 능력 부분에서는 직무와 유사한 형태의 과제를 제시하고 직무를 해결하는 능력이 요구되어야 하는 것이죠. 응용 능력 부분에서는 지식을 아는가에 더하여서 아는 지식을 이용해서 성과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맥락 부분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 필기시험의 예를 보면은 첫째, 단어나 개념을 아는가? 둘째, 글을 이해했는가? 셋째, 2단계 이상의 수식을 세울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보편적인 필기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NCS 평가를 보면은 첫째, 고객을 설득하는데 그 단어나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가? 둘째, 상사의 지시에 맞게 직무를 처리했는가? 셋째, 수식을 세워서 계산한 결과를 직무에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달라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NCS 능력 중심 채용 이해의 6번째는 NCS 기반한 채용 프로세스 면접 방향을 보겠습니다. 첫째, 전통적 면접에서 보면은 그 특징은 일상적이고 단편적인 대화였습니다. 둘째는 인상, 외모 등 다른 외부 요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 총점을 부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어떤 것이었느냐? 첫째, 면접 내용의 일관성이 결여되었습니다. 둘째, 직무와 관련된 타당성이 부족했습니다. 셋째, 주관적인 채점으로 신뢰도가 저하되었습니다. 전통적 면접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조화 면접을 보겠습니다. 구조화 면접에서 먼저 구조화를 보면은 면접 진행 및 평가 절차를 일정한 체계에 의해서 구성합니다. 표준화, 평가 타당도 제고를 위한 평가 구성 척도에 따라서 항목별 채점, 또 개인 간 비교하였습니다. 신뢰성 부분에서는 면접 진행 매뉴얼에 따라서 면접위원을 교육하고 또 실습 면접위원 간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면접 시험의 변화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면접 문제 풀이 제공되어 임의적인 질문은 가급적 배제하였고 면접의 표준화 및 객관화를 하였습니다. 둘째, 면접 문항에 따른 점수가 존재하고 면접 평가표도 매우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접 문항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화 면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넷째는 여러 형태의 면접이 개발되어 있으며 경험 면접은 기존의 인성 면접에 플러스하여 압박 면접과 유사하고 상황 면접은 기존의 프레젠테이션 면접과 유사하나 모든 면접에서 직무 중심의 질문이 추가되었다 하는 것이죠. 능력 중심 프로세스에서 마지막 7번째 면접 특징을 보겠습니다. NCS 기반 직업 기초 능력의 면접 평가는 해당 직무의 수행 시 요구하는 기초 소양, 직업 기초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면접 특징의 먼저 특징을 보면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지원자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면접 평가 방법을 구조화하여 활용하였고요. 각 기관의 특성이나 현황, 핵심 역량 등을 접목하여 출제되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직업 기초 능력 기반 면접 평가의 구성입니다. 직업 기초 능력 기반 면접 평가는 직업인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10가지의 영역의 기초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 질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인재상 중심의 평가 요소 대신에 매핑을 통해서 도출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해당 직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면접 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조직의 인재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인재사항의 요소가 일정 부분 적용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직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 도구의 종류와 특징을 보겠습니다. 먼저 경험 면접입니다. 목적은 선발하고자 하는 직무 능력이 필요한 과거의 경험을 질문하고요. 평가 요소는 직업 기초 능력과 인성 및 태도적 요소를 평가하였습니다. 상황 면접에서는 목적은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지원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함으로써 실제 상황의 행동을 예상하였고요. 평가 요소는 직업 기초 능력과 인성 및 태도적 요소를 평가하였습니다. 발표 면접 분야에서 보면은 목적은 특정 주제와 관련된 지원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요소는 직업 기초 능력과 인지적 능력을 평가하였습니다. 토론 면접에서는 목적은 제시한 토의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원자의 역량은 물론 상호작용 능력을 평가하였는데요. 평가 요소는 직업 기초 능력과 인지적 능력을 평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NCS 기반한 면접을 보면은 직업 기초 능력 평가 플러스 직무 능력 평가, 이 두 가지를 중심하여서 보았다 하는 것이죠. NCS 기반 직업 기초 능력의 면접 평가는 해당 직무의 수행 시 요구하는 기초 소양, 즉 직업 기초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고요. 직무 수행 능력의 면접 평가는 NCS의 세 분류, 즉 직무별 능력 단위와 기업 또 기관의 환경 및 실제 직무 여건을 분석하여 개발되고 실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직업 기초 능력 면접 평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직업 기초 능력 10개 영역의 직업 기초 능력을 평가하고요. 핵심 평가 요소는 직업 기초 능력과 핵심 역량의 매핑을 통한 해당 기업의 평가 요소를 도출하고 10개의 직업 기초 능력을 고려하여 개별 또는 묶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 부분에서는 평가 요소의 특성에 맞는 면접 과제를 개발하고 적용하고 신규 도구를 개발하고 기존 도구를 개정하였습니다. 핵심 역량 부분에서는 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재상 및 핵심 역량을 우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7가지에 대한 것을 능력중심 채용 부분에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직업 적성 요인과 직업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업 적성 요인은 11가지의 내용을 쭉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 적성 요인별 직업군에 대해서 이렇게 2가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직업 적성 요인 11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언어력입니다. 언어력, 어휘력, 문장 독해 분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글로 표현된 문장들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 수리력, 계산력, 자료 해석력입니다. 사측 연산을 이용하여 수리적 문제들을 풀어내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통계적 자료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추리력, 수열 추리 1, 수열 추리 2, 도형 추리가 포함됩니다. 주어진 정보를 종합해서 이들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추론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공간 지각력입니다. 지도 보고 위치를 찾기, 조각 맞추기, 그림 맞추기 등이 포함됩니다. 물체를 회전시키거나 재배열했을 때 변화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며 공간 속에서 위치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사물 지각력, 지각 속도가 포함되죠. 서로 다른 물건들 간의 유사범위나 또 차이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지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상황 판단력, 또 상황 판단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실생활에서 자주 당면하는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 중에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일곱 번째, 기계 능력, 기계 작성이죠. 기계의 작동 원리나 사물의 운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는 집중력, 작업을 방해하는 자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홉 번째는 색채 지각력, 즉 색을 구별하고 색을 혼합하는 것인데요. 서로 다른 색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또 서로 다른 색의 혼합 결과를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열 번째, 사고 유창력입니다. 용도 찾기 또는 상상하기 등인데요. 주어진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서로 다른 많은 아이디어를 개발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11번째는 협응 능력입니다. 기호쓰기, 눈과 손이 정확하게 협응하여 세밀한 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직업 적성 요인별 직업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어력에서 첫 번째 높은 적성 영역에서는 전자 및 통신공학기술자, 인터넷 관련 전문가, 재료공학기술자, 해양수산기술자, 인문계 교사, 초등학교 교사, 도서관 전문가, 의료 전문가, 약사, 간호 전문가, 보건 관련 준 전문가, 법률 및 외교 전문가, 경찰관 및 직업군인, 번역 전문가, 광고 조사 컨설팅 전문가, 직업 상담원, 손해사정인, 금융중개인, 일반 관리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높은 적성 영역은 환경공학기술자, 농업기술자, 물리화학 생물 전문가, 자연계 교사, 영양사, 소방관, 속기사, 기자 및 작가, 음악 관련 직업, 레크레이션 지도자, 펀드 매니저 및 투자 전문가. 세 번째 높은 적성 영역 분야에서는 측량 및 토목 기술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시스템 엔지니어, 세무사, 공인회계사, 음식 제조 관련 직업, 운전 관련 직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리력에 대한 직업 관련입니다. 수리력에서 가장 높은 첫 번째 높은 적성 영역에서는 측량 및 토목 기술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시스템 엔지니어,
기계공학기술자, 환경공학기술자, 물리, 화학, 생물 전문가, 수학자 및 통계학자, 자연계 교사, 보건기술 준 전문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펀드 매니저 및 투자 분석가, 조정 관련 직업이 해당되겠고요. 수리력에서 두 번째 높은 적성 영역에서는 전자 및 통신광학기술자, 해양수산기술자, 초등학교 교사, 의료 전문가, 약사, 법률 및 외교 전문가, 번역 전문가 등을 들 수 있겠고요. 수리력에서 세 번째 높은 적성 영역에서는 재료공학기술자, 농업기술자, 경찰관 및 직업군인, 기자 및 작가, 손해사정인, 금융중개인, 일반 관리자를 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추리력 분야에서 첫 번째 높은 적성 영역에서는 그 분야에서는 없고 두 번째 영역부터 나옵니다. 두 번째 영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시스템 엔지니어, 수학자 및 통계학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화가 및 만화가가 있겠고요. 또 이 수리력에서 세 번째 높은 적성 영역에서는 전자 및 통신공학기술자, 인터넷 관련 전문가, 기계공학기술자, 환경공학기술자, 의료 전문가, 약사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공간지각력 분야에서 첫 번째 높은 적성 영역은 화가 및 만화가, 사진가, 촬영기사가 있고요. 공간지각력에서 두 번째 높은 적성 영역에서는 측량 및 토목기술자, 건축설계기술자, 보건기술 준 전문가, 연출 및 감독자, 건축 관련 직업이 있겠고요. 공간지각력에서 세 번째 높은 적성 영역 분야에서는 수학자 및 통계학자, 광고조사 컨설팅 전문가, 일반 사무원, 조정 관련 직업이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물지각력 분야에서 첫 번째 높은 적성 영역은 유치원 교사, 음식 제조 관련 직업, 건축 관련 직업이 있고요. 두 번째 높은 적성에서는 없고요. 세 번째 높은 적성에서는 속기사, 연출 및 감독자, 체육 지도자 및 무용가, 대인 서비스 관련 직업, 일반 제조원 등이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황 판단력 부분에서 첫 번째 높은 적성 영역에서는 속기사가 있고요. 두 번째 높은 적성 영역에서는 도서관 전문가, 또 운전 관련 직업이 있습니다. 상황 판단력에서 세 번째 높은 적성 영역은 보건 관련 준 전문가, 직업 상담원, 디자이너, 성우, 아나운서 이런 분야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계 능력 분야에서 첫 번째 높은 적성 영역은 산업공학 기술자, 운전 관련 직업, 정비원 등이 있습니다. 기계 능력에서 두 번째 높은 적성 영역에서는 기계공학 기술자, 조정 관련 직업이 있습니다. 기계 능력 분야에서 세 번째 높은 적성 영역에서는 건축 설계 기술자, 해양수산 기술자, 물리 화학 생물 전문가, 자연계 교사, 보건기술 준 전문가, 소방관, 펀드 매니저 및 투자 분석가, 건축 관련 직업 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집중력 분야에서 첫 번째 높은 적성 영역은 성우, 아나운서 분야가 있겠고요. 집중력 분야에서 두 번째 높은 적성 영역에서는 인문계 교사, 유치원 교사, 광고조사, 컨설팅 전문가, 일반 사무원, 대인 서비스 관련 직업, 음식 제조 관련 일반 제조원 등이 있겠고요. 집중력 분야에서 세 번째 높은 적성 영역은 사진가, 촬영기사 등이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색채 지각력 분야에서 첫 번째 높은 적성 영역은 영양사, 음악 관련 직업, 일반 사무원 분야가 있고요.
색채 지각력 분야에서 두 번째 높은 적성 영역에서는 디자이너, 사진가 또는 촬영 기사, 미용 관련 직업이 있겠습니다. 색채 지각력에서 세 번째 높은 적성 영역은 산업공학기술자, 화가 및 만화가, 영업사원 분야가 있겠습니다. 11번째 사고 유착력 분야에서 첫 번째 높은 적성 영역은 건축 설계 기술자, 농업 기술자, 소방관, 기자 및 디자이너, 연출 및 감독자, 체육 지도자 및 무용가 분야가 있겠습니다. 사고 유착력 분야에서 두 번째 높은 적성 영역은 인터넷 관련 전문가, 재료공학 기술자, 산업공학기술자, 간호 전문가, 보건 관련 준전문가, 경찰관 및 직업군인, 직업상담원, 성우, 아나운서, 손해사정인, 금융중개인, 일반 관리자, 영업사원, 정비원 등이 있겠습니다. 사고 유착력 부분에서 세 번째 높은 적성 영역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도서관 전문가, 영양사, 법률 및 외교 전문가, 번역 전문가, 음악 관련 직업, 레크레이션 지도자, 미용 관련 직업 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협응 능력 분야에서 첫 번째 높은 적성 영역은 레크레이션 지도자, 영업사원, 대인 서비스 관련 직업, 미용 관련 직업, 일반 제조원 등이 있고요. 또 이 협응 능력의 분야에서 두 번째 높은 적성 영역은 체육 지도자 및 무용가가 있겠습니다. 협응 능력 부분에서 세 번째 높은 적성 영역은 인문계 교사, 간호 전문가, 정비원 이런 분야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